안녕하세요.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기술 플랫폼 팀 미겔입니다. 저희는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표준 데브옵스 환경을 구성하는 일환으로 GitHub 액션을 사용하는데요. GitHub 액션은 GitHub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며 GitHub 액션 러너라는 에이전트를 통해서 빌드를 수행하는 서비스입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GitHub 액션 러너를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환경에 적용하며 발생했던 이슈들과 러너 환경 개선 사항들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발표는 먼저 GitHub 이관과 사내 다양한 환경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한 후 GitHub 액션을 전사 표준 빌드 도구로 선정한 배경과 GitHub 액션 러너를 사내에서 어떤 형태로 커스터마이즈 했는지 소개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GitHub 액션 러너에서 도커를 사용하는 방식과 엑시코드 137을 출력하며 갑작스럽게 종료하는 러너에 대한 원인 파악과 개선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빌드 캐시 기능을 지원하는 GitHub 커스텀 액션과 향후 계획을 이야기하며 이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GitHub 이관과 카카오 엔터프라이즈의 다양한 개발 환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GitHub 이관 작업은 카카오에서 카카오 엔터프라이즈로 옮기는 작업이었습니다. 2년간 사용해왔던 프로젝트들과 저장소들은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총 이관 데이터 크기는 185기가였고 총 이관 ORG 개수는 172개였으며 총 이관 저장소 개수는 6384개였습니다. 당시 설 연휴 기간 동안 이관 작업을 수행했었는데요. 데이터량이 많아 작은 실수에도 많은 시간을 기다린 후에 제 작업을 수행해야만 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관 작업을 마치고 저희가 새롭게 맞이한 사실은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자체 빌드 환경을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GitHub 이관을 마치고 사내 개발 환경을 확인해 보니 카카오 아이클라우드, 카카오워크, 카카오 아이, 라스 등과 같은 다양한 서비스들을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6384개의 GitHub 저장소 개수가 어떤 의미인지 알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내에서는 각 저장소들의 코드를 빌드 배포하기 위해 그림과 같이 다양한 CI/CD 도구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각 조직별, 서비스별로 다른 도구들을 사용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구축 및 운영 비용을 높이고 협업의 어려움을 유발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능하면 한 가지 CI/CD 도구만을 사용할 수는 없을까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다양한 도구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찾은 답은 GitHub 액션이었습니다. GitHub 액션은 GitHub 엔터프라이즈 솔루션에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로 에이전트 설치만으로 중앙에서 운영이 가능하고 GitHub 저장소에서 매우 쉽게 빌드할 수 있기 때문에 사내 공통 빌드 플랫폼으로 제공하기에 매우 적합했습니다. 그럼 GitHub 액션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GitHub 액션의 빌드는 GitHub 이벤트를 통해 실행됩니다. 여기서 이벤트란 푸시, 풀 리퀘스트 등 GitHub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이벤트를 말합니다. GitHub 저장소에서 GitHub 이벤트가 발생되면 GitHub 액션 러너는 해당 프로젝트 빌드를 시작합니다. 빌드가 시작되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GitHub 액션 러너에는 워크플로우 아이템이 담기게 되는데요. GitHub 액션 러너는 이 워크플로우를 수행하게 됩니다. 워크플로우는 크게 잡, 스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스텝은 워크플로우 실행 최소 단위로 스텝이 모두 정상적으로 수행되어야 상위 단위인 잡이 성공하고 잡이 에러 없이 모두 정상적으로 수행되어야 워크플로우가 성공하여 최종적으로 빌드가 완료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GitHub 액션 러너를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GitHub 엔터프라이즈의 GitHub 액션 러너 추가 페이지를 보면 그림과 같이 GitHub 액션 러너는 크게 3개의 OS를 이용하여 구성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 엔터프라이즈에서는 클라우드 환경에서 프로비저닝이 번거로운 맥OS와 윈도우보다는 리눅스를 이용해 GitHub 액션 러너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리눅스로 GitHub 액션 러너를 실행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버추얼 머신으로 실행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도커로 실행하는 방법입니다. 버추얼 머신과 도커 중에서 어떤 것으로 GitHub 액션 러너를 구성할지 결정하기 위해서 저희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했습니다.
첫 번째, GitHub 액션 러너가 실행되어 종료될 때까지 각 워크플로우마다 동일한 환경을 보장해야 합니다. 즉, 이전 빌드가 다음 빌드에 어떠한 영역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한 번 빌드가 수행된 GitHub 액션 러너는 종료되고 새로운 GitHub 액션 러너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빌드 시 리소스가 폭증하는 것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빌드 실행 시 GitHub 액션 러너에 설정해 놓은 메모리를 초과할 경우 아웃 오브 메모리 오류와 같은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필요에 따라 GitHub 액션 러너의 스케일링이 가능해야 합니다. 빌드는 매번 똑같은 크기로 빌드되는 것이 아니고 서비스 오픈 혹은 업그레이드 시점에 빌드가 몰릴 수 있기 때문에 유연한 러너 스케일링이 가능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조건을 모두 만족하기 위해 저희는 우분투 도커 이미지를 이용해 GitHub 액션 러너를 구축 및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도커로 구성된 GitHub 액션 러너를 좀 더 쉽게 오케스트레이션 하기 위해 그림과 같이 카카오 아이클라우드의 쿠버네티스 엔진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도커로 구동된 GitHub 액션 러너 내부에서 다시 도커를 구동할 경우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는 도커인 도커와 도커 아웃 오브 도커에 대한 동작 방식을 이해해야 했습니다. 그림은 앞서 소개드렸던 GitHub 액션 러너의 일반적인 워크플로우가 할당된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림과 같이 잡에서 컨테이너를 실행하여 워크플로우를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잡에서 컨테이너를 실행하는 워크플로우 파일의 일부입니다. 빌드 앤 테스트라는 잡에서 그림과 같이 특정 이미지를 컨테이너로 실행하거나 서비스에서 빌드 시 필요한 DB를 컨테이너로 구동하여 함께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잡 영역에서 컨테이너 이미지를 선언하게 되면 그림과 같이 잡이 수행될 때 컨테이너가 실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컨테이너는 이니셜라이즈 컨테이너와 스톱 컨테이너 가정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니셜라이즈 컨테이너는 잡이 시작될 때, 스탑 컨테이너는 잡이 끝날 때 자동으로 수행됩니다. 참고로 이 스텝들이 실행 중일 때는 사용자 또는 관리자가 제어할 수 없습니다. 이 그림은 도커인 도커 형태를 나타낸 것으로 먼저 도커 호스트에서 러너 컨테이너를 생성합니다. 그런 후 GitHub 액션 러너와 도커를 통해 두 개의 잡 컨테이너를 생성합니다. 이처럼 도커인 도커는 도커로 구성된 러너 컨테이너 안에서 별도의 도커를 실행하여 잡 컨테이너 등을 구동시키는 방식을 말합니다. 자, 그럼 러너 컨테이너 안에서 잡 컨테이너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러너 컨테이너 안에서 일반적인 워크플로우가 할당되어 실행되는 모습입니다. 워크플로우는 마운트된 호스트 러너 작업 디렉토리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수행됩니다. 다음 그림은 워크플로우에서 잡 컨테이너 두 개를 생성한 모습입니다. 러너 컨테이너는 잡 컨테이너를 구동시킬 수 있지만 호스트 영역의 작업 디렉토리에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해당 워크플로우는 실패하게 됩니다. github.com에 공개되어 있는 GitHub 러너 프로젝트에서 컨테이너 오퍼레이션 프로바이더 코드를 보면 GitHub 액션 러너는 이미 도커로 구동된 상태에서 그 안에 컨테이너가 실행되고 있을 경우 예외를 던집니다. 결국 GitHub 액션에서는 도커인 도커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GitHub 액션 러너를 도커 형태로 구동하기 위해 도커 아웃 오브 도커 형태로 GitHub 액션 러너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도커 아웃 오브 도커는 러너 컨테이너와 같은 레벨로 잡 컨테이너를 구동하는 방식입니다. 먼저 러너 컨테이너에 워크플로우가 담기게 되면 러너 컨테이너 도커와 호스트 도커와 통신을 통해 호스트 러너의 마운트 정보를 알게 되고 최종적으로 호스트 도커에서 잡 컨테이너를 생성 및 실행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방식을 도커 아웃 오브 도커라고 합니다. 이 그림은 도커인 도커와 도커 아웃 오브 도커의 동작 원리를 간략하게 나타낸 것입니다. 저희가 GitHub 액션 러너를 구성한 방식은 DOOD, 즉
도커 아웃 오브 도커 방식입니다. 다음은 GitHub 액션 러너가 갑작스럽게 종료하는 이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엑시코드 137이란 그림과 같이 러너 컨테이너에 워크플로어가 할당되어 작업이 수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체적인 오류 등의 이유로 러너 컨테이너가 강제적으로 종료됐을 때 나타나는 오류 코드입니다. 그럼 이 오류가 왜 발생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워크플로어를 통해 잡 컨테이너 2개가 실행된 것을 도식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워크플로어에서 컨테이너가 실행될 때 이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니셜라이즈 컨테이너를 수행하게 되는데요. 그 스텝에서 이전 작업들을 깨끗하게 지우는 작업을 수행합니다. 그런데 그림을 보면 클린업 필터 레이블이 특정 값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값은 어디서 생성된 것일까요? 액션 러너 초기화 코드를 보면 먼저 이니셜라이즈 함수가 호출되는데 이때 러너의 루트 디렉토리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후 러너의 각종 설정 정보들을 확인하고 나면 도커 커맨드 매니저 클래스의 이니셜라이즈 함수에서 그림과 같이 루트 디렉토리 경로 앞에 6개의 문자열을 잘라내어 해시 값을 생성해 그 값을 도커 인스턴스 레이블 변수에 저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각각의 잡 컨테이너는 초기 세팅된 러너 빈 dir 경로가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모든 잡 컨테이너들은 동일한 도커 인스턴스 레이블 값을 가지게 됩니다. 이때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잡 컨테이너 1이 클린업을 수행하게 되면 같은 호스트에 올라와 있는 잡 컨테이너 2에 영향을 주게 되어 오른쪽 그림처럼 잡 컨테이너 2가 강제 종료됩니다. 컨테이너가 강제 종료될 경우 그림과 같이 로그상에서도 엑시코드 137이 출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 이슈를 해결하고자 러너 빈 dir 변수 값을 유일한 값으로 생성되는 파드 이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로 쿠버네티스 엔진은 아무리 많은 파드가 배포되어도 유일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컨테이너마다 유일한 파드 이름을 가지게 되면 클린업 작업이 수행되어도 해시 값으로 생성된 도커 인스턴스 레이블 값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개의 컨테이너가 독립적으로 실행되는 것을 보장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러너가 갑작스럽게 종료되는 엑시코드 137 이슈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GitHub 커스텀 액션 구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GitHub 액션 러너에서는 워크플로우 A가 빌드되는데 25분이 소요된다고 가정합시다. 빌드가 모두 끝나고 나면 동일한 워크플로우 A를 재빌드합니다. GitHub 액션 러너는 이전 빌드에 대한 데이터 또는 아티팩트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전 빌드와 동일하게 25분이 소요됩니다. 3번, 4번을 빌드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크루들은 빌드 캐시 없이 동일하게 오랫동안 빌드되는 러너에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빌드 시간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조사했습니다. 안타깝게도 GitHub 엔터프라이즈의 3.5 버전 미만은 빌드 캐시 기능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올해 1월에 GitHub 이관 당시 저희는 GitHub 엔터프라이즈 3.3 버전을 사용했습니다. 이후 8월에 빌드 캐시 기능이 적용된 3.5.3으로 GitHub를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빌드 캐시 기능이 도커 아웃 오브 도커의 형태에서는 제대로 동작하지 않았고 빌드 캐시를 저장하는 스토리지 타입이 한정적이라 카카오 엔터프라이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저희만의 GitHub 커스텀 액션을 구현하기로 했습니다. 구현된 KP 액션 캐시 사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YAML 파일 안에 그림처럼 KP 액션 캐시를 사용한다고 선언만 해주면 됩니다. 커스텀 빌드 캐시 동작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YAML 파일에 커스텀 액션을 선언하고 빌드가 마무리되면 빌드 시 생성됐던 데이터들을 고유 키를 이용해 압축하고 사용자가 이미 설정한 스토리지에 맞게 저장합니다. 이후 같은 프로젝트가 재빌드될 때 빌드 캐시를 가져오는 조건에 맞을 경우 압축 저장된 데이터를 복원하여 최종적으로 빌드 속도를 개선합니다. GitHub 커스텀 액션을 적용한 후 기존 25분이 걸렸던 빌드는 5분 이내에 빌드가 완료됐고
이는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크루들의 개발 생산성을 높이는 데 일조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발표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GitHub 액션 러너 환경을 도커 아웃 오브 도커 형태로 구성하여 워크플로우에서 컨테이너를 구동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러너 초기 설정 값인 러너 bin dir 변수 값을 유일한 파드 이름으로 변경하여 갑작스럽게 종료되는 러너 이슈를 해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카카오 엔터프라이즈에 맞는 커스텀 액션을 구현 및 적용하여 빌드 시간을 드라마틱하게 개선했습니다. 그럼 이제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다양한 매트릭을 통해 GitHub 액션 러너가 자동으로 확장 가능할 수 있도록 오토 스케일링 기능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또한 빌드 로그를 분석해 빌드 에러 원인을 빠르게 파악하고 빌드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빌드 대시보드를 개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전사적으로 CI 빌드를 할 수 있는 전사 공통 빌드 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해당 빌드 시스템을 통해 개발자들은 GitHub 액션과 동일한 문법을 이용하여 백엔드, 프론트엔드뿐만 아니라 윈도우, 맥, 모바일 등을 아무런 설정 없이 빌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